불곡산은 양주 벌판의 한가운데에 솟아 있어서 양주의 진산으로도 불립니다. 양주 벌판에는 서울에서부터 의정부 양주 동두천으로 이어지는 3번 국도가 가운데로 관통하고 있고, 그래서 이 3번 국도나 불곡산, 도락산으로 인해서 잘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양주 벌판은 사실은 지름이 13km 정도에 이르는 아주 넓은 벌판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서울의 북부 지역의 요충지로서 역할을 해오던 지역이죠. 그런데 이 양주 벌판에 생긴 모습이 워낙에 둥글어서 예전에 화산 폭발의 분화구라든지 아니면 운석이 떨어진 크레이터가 아니냐, 운석공 크레이터가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 연말에 경남 합천의 초계 분지가 운석이 떨어진 크레이터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는데, 그런 이제 바람을 타고 이 양주 벌판에 대해서도 운석 크레이터가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주 벌판을 운석 크레이터가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것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 동쪽을 둘러싸고 있는 산줄기입니다. 이 산줄기에는 천보산이라고 불리는 봉우리가 3개가 있어서 이 산줄기를 천보산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 북쪽에 있는 칠봉산까지 연결을 한다면 등산로 기준으로 23km 정도의 산줄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줄기가 워낙에 거의 완벽한 원호에 가까워서 크레이터의 반쪽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 이 지역의 지형을 보면 지도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 저 산줄기 안쪽은 등산로가 하나도 없는 반면에 바깥쪽은 등산로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안쪽에서 큰 힘이 가해져서 바깥쪽으로 지표가 부풀어 올라와서 완만하기 때문에 바깥쪽은 등산로가 많이 발달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지형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뭐냐, 그것은 운석과 같은 엄청난 그 힘이 가해졌을 때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어느 시기에 북서쪽으로부터 운석이 이렇게 충돌을 해서 지금의 양주 벌판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석이 떨어졌다면 그 충격으로 이런 지형이 만들어졌을 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형의 생김새만 가지고 운석이 떨어졌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합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석영에 그런 흔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양주 벌판도 운석 크레이터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 천보산맥 중에 총알바위라는 곳에 가면 이쪽 화강암에 워낙에 석영이 많이 관입되어 있고, 그 석영이 열과 압력으로 변형된 그런 광물이 보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뭐 신문사에 이제 제보를 하고, 그 신문사에서 지질학계에 의뢰를 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곡산은 양주 벌판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한복정맥의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한복정맥은 저쪽 북동쪽으로부터 남서 방향으로 쭉 내려와서 저 위에 이제 대정산으로부터 광덕산, 백운산, 운악산, 그렇게 해서 이 천보산맥까지 이르게 되는데, 산줄기의 모습으로 보자면 이 천보산맥을 그대로 따라서 남서쪽으로 뻗어가다가 홍복산으로 연결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3번 국도를 따라서 중랑천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산줄기는 물을 만나면 이제 끊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중랑천의 원천이 되는 불곡산 쪽으로 이렇게 한복정맥은 구부러져서 이렇게 호명산 그리고 한강봉으로 연결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불곡산이 없었으면 이렇게 도봉산 상장봉으로 연결되는 이 한복정맥이 연결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한강봉에서 이제 계명산 쪽으로 오도지맥이 뻗어가는 모습, 그리고 양주벌판의 서쪽을 둘러싸고 있는 저 산줄기를 이제 가막지맥으로 본다 라는 것이고, 동쪽의 천보산맥 일부와 왕방산을 연결한 저 산줄기를 또 왕방지맥으로 보고, 남쪽으로는 수락산으로 해서 불암산, 아차산으로 연결되는 수락지맥이 저렇게 뻗어 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산줄기들의 한가운데 있는 불곡산은 그래서 정상에 올라갔을 때 조망이 워낙에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위치에 불곡산은 서 있습니다. 그런 조망을 즐길 수 있는 불곡산의 이제 정상은 상봉이고, 또 나머지 두 개의 봉우리가 상투봉과 인극정봉입니다. 이 봉우리들을 이제 산행을 하게 되는데, 등산 코스가 대표적인 등산 코스는 대중교통도 편리한 이 산줄기 끝에 있는 양주시청에서 시작하는 이 등산 코스가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이 코스는 산줄기를 따라서 완만한 능선을 따라서 정상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불곡산이라는 산 이름은 불국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됐는데, 이 불국산이라는 것은 불교가 나라를 흥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런 이름이 유래된 것은 불곡산 중턱에 있는 백화암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백화암에서는 능선에 굉장히 쉽게 또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스를 따라서 또 등산을 하게 되면 정상 능선을 만나서 또 정상에 쉽게 도달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암으로 가보겠습니다. 백화암까지 자동차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능선으로 가파른 등산로를 잠깐 땀을 흘리게 되는데, 백화암과 능선의 고도차가 140m 정도라서 한 20분이면 능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주시청 쪽에서 올라온 등산로와 만나서 정상을 향하게 되고, 불곡산에는 기암괴석이 많습니다. 특히 인극정봉 아래쪽이 그렇는데, 이거는 다음번 영상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봉에 멋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봉으로 접근하는 등산로 자체는 워낙에 편해서 상봉에 쉽게 오를 수 있는 것도 이 산의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올라서는 360도 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다는 면에서 사실은 뭐 가성비가 갑 중에 갑이다 라고 할 만한 산이 바로 불곡산인 거죠. 북서쪽에 은봉산이 보이고 북동쪽으로 가막산이 보이는 그런 모습. 쭉 둘러보겠습니다. 남쪽으로 3번 국도를 사이에 두고 수락산과 도봉산이 마주와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공중에서 보면 저 방향은 3번 국도가 수락지맥 아차산까지 연결되는 이 방향으로 쭉 뻗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오른쪽으로 남서쪽으로 북한산과 도봉산 방향입니다.
설악산, 수리산도 보이고, 이제 서쪽 한복정맥이 이어지는 호명산 한강봉,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양주벌판의 이제 서쪽에 해당되는 가막지매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건너편으로는 계명산의 오두지매, 그 너머로는 이제 일산 지역이 보입니다. 방향을 틀어서 이제 북쪽을 보게 되면 이 앞에 이제 인극정봉이 보이고, 인극정봉 뒤로 북쪽으로 도락산이 있고, 멀리 가막산과 마차산, 동북쪽으로는 소요산과 왕방산 등이 보입니다. 그리고 동북쪽 이쪽 방향은 한복정맥의 본체를 바라보는 방향이라서 멀리 보이는 실루엣이 화악산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방향의 조망입니다. 그리고 동남쪽 충령산과 천마산 방향입니다. 공중에서 보면 충령산, 천마산, 그리고 북한강이 흘러가고, 그 건너편으로는 유명산과 용문산도 있는 방향입니다. 예봉산이 양수리 쪽에 금단산과 마주하고 있는 모습, 그쪽 방향이고, 이쪽 방향이 천보산맥이 낮게 쭉 깔려 있는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모습이고, 반대편에서 천보산에서 이쪽 불곡산을 쳐다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360도 빙 돌아서 다시 수락산을 쳐다보게 되는 그런 조망입니다. 이제 다음 봉우리 상투봉을 향하기 위해서 이제 상봉을 내려갑니다. 이 불곡산의 등산 코스는 온갖 종류의 그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쇠줄도 있고 말발굽도 있고, 정말 아기자기한 산이 이 불곡산입니다. 가파른 이 상봉을 내려가서 그다음 상투봉은 또 쉽게 또 오릅니다. 상투봉에서 방금 올랐던 상봉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 다음 봉우리인 인극정봉을 향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암릉산행을 하러 인극정봉을 향합니다. 인극정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극정봉과 갖가지 기암괴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